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기억을 지우고 있어요. 오래전에 잊힌 기억이 아니라 아주 최근의 것들을요. 오늘 있었던 일, 오늘 아침. 어쩌면 불과 1시간 전에 일어난 일들이요. 어제 점심에 뭘 드셨나요? 잠깐, 진짜로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혹시 기억이 난다면 확실한 건가요? 아니면 선명한 사진이 아니라 대충 그린 스케치처럼 흐릿한 건 아닌가요? 그런데 더 불편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확신하는 기억들, 생생하고 실제처럼 느껴지는 그 기억들이 이미 조용히 다시 쓰여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뇌가 허락도 없이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걸 실패라고 생각하죠. 나이가 들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집중을 못한 탓이라고요. 그런데 신경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망각은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뇌가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뭔가가 달라져요. 자신의 기억과 싸우는 걸 멈추고 기억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죠.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3가지 질문을 파고들 거예요. 뇌는 왜 애초에 기억을 지우는 걸까요?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기억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오해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뇌를 하드드라이브처럼 생각하잖아요. 무언가를 경험하면 뇌가 그걸 기록하고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서 필요할 때 꺼내볼 수 있다고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기억을 이해하는데 이건 거의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1885년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독일 심리학자가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실험을 했어요. D와 X, BP 같은 무의미한 음절들을 외운 뒤 정확한 간격으로 자신을 테스트하면서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추적한 거죠. 그 결과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많이 재현된 발견 중 하나가 됐어요. 무언가를 배우고 20분이 지나면 42%를 잊어버리고 24시간이 지나면 67%가 사라지며 일주일 후에는 무려 75%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망각곡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울기가 정말 가파르죠. 그런데 에빙하우스가 1885년에는 알 수 없었던 것, 그리고 현대 신경과학이 이후에 밝혀낸 사실이 있어요. 뇌는 그 기억들을 붙잡는데 실패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놓아주기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장에는 비용이 들거든요. 뇌는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해요. 기억 하나를 유지하는데도 대사 자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선별 작업을 해요. 무엇이 유용한가? 무엇이 충분히 반복되어 중요한가? 무엇은 안전하게 버려도 되는가? 망각은 그 선별의 결과물이에요. 실패가 아니라 효율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뇌는 쓰인 모든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냉정한 편집자에 가까워요. 모든 걸 읽고 관련 있는 것에 표시를 남긴 다음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목표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었어요. 목표는 살아남고 잘 기능하도록 돕는 것이었고 그건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뇌는 왜 특정 기억을 지울까요? 3가지 뚜렷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각각이 우리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생존 효율성이에요. 우리 뇌는 매 초마다 감각을 통해 약 11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건 고작 50비트 정도거든요. 1100만 대 50이라는 이 격차는 버그가 아니라 뇌의 필터링 시스템이 최대 용량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앉았던 모든 의자의 질감,
들어갔던 모든 방의 정확한 온도 같은 모든 감각적 세부 사항을 다 기억한다면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예요. 완전히 파묻혀버리는 거죠. 토론토 대학교의 폴 프랭클랜드와 블레이크 리처즈 연구팀이 2017년 학술지 뉴런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망각은 기억이 수동적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신경생물학적 과정이며 이것이 우리를 덜 유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똑똑하게 만든다고 해요. 핵심 발견은 이거예요. 기억의 목표는 정확한 회상이 아니라 더 나은 의사결정이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더 나은 결정을 위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적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메커니즘은 감정적 보호예요. 뇌는 감정적 기억과 사실적 기억을 같은 방식으로 저장하지 않거든요. 뇌의 감정 처리 중추인 편도체와 사실적이고 일화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같은 경험에 서로 다른 측면을 처리하는데 무엇을 보존할지에 대해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첫 번째 시련을 떠올려 보거나 몇 년 전의 깊은 수치심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있었다는 건 기억하죠. 사건의 전반적인 윤곽도 기억해요. 하지만 그 고통의 날것의 신체적 강도, 가슴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건 이미 조용히 희미해졌을 거예요. 그 기억에 대한 편도체의 반응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진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감정기억 공고화에 관한 연구들은 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통스러운 기억의 감정적 강도를 체계적으로 줄인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과정을 정서퇴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에 볼륨을 낮추는 거예요. 5년 전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마지막으로 떠올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만큼 날카롭게 느껴졌나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 거리감, 그 부드러워짐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정적 부담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뇌는 조용히 여러분의 편이에요. 세 번째 메커니즘은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에요. 기억 재공고화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아요. 무언가를 기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억을 떠올리는 게 파일을 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열어서 읽고 닫으면 있던 그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기억을 꺼낼 때마다 그 기억은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신경과학자들이 이변성 상태라고 부르는 취약한 시간의 창이 열리는 건데 이 시간 동안 기억은 다시 저장되기 전에 변형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바로 재공고화예요. 기억을 떠올리는 행위 자체가 기억을 바꾼다는 뜻이죠. 이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워요. 뉴욕대학교의 카림 네이더, 글렌 샤페, 조셉 루드가 2000년에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는 쥐 실험을 통해 재공고화를 입증했는데 기억을 떠올린 직후 편도체의 단백질 합성을 차단하면 기억이 억압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기억이 떠올릴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구축되어야 했고 그 재구축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다니엘라 실러와 동료들이 2010년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는 인간의 공포 기억이 억압이 아닌 방식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기억이 떠올려진 직후 다시 저장되기 전에 짧은 재공고화 창 안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요.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정말 깊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대화를 되새길 때마다, 오래된 다툼을 다시 떠올리거나 친구에게 기억을 묘사할 때마다 여러분은 단순히 과거에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미묘하고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요. 다시 저장되는 기억은 꺼냈던 기억과 동일하지 않아요. 현재의 기분, 현재의 믿음, 지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현재의 이해로 업데이트된 거죠. 이 지점에서 기억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불편한 실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1990년대에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나중에 쇼핑몰에서 길을 잃다. 실험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했어요. 로프터스와 동료들은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가족이 어린 시절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을 언급했다고 말했는데 그 기억은 완전히 꾸며낸 거였어요.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참가자의 약 25%가 그 거짓 기억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고 일어난 적도 없는 사건을 떠올리며 눈에 띄게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십 건의 후속 연구로 반복 검증된 로프터스의 결론은 이거예요. 기억은 녹화가 아니라 재구성이라는 것. 무언가를 기억할 때 뇌는 파일을 재생하는 게 아니라 조각들로부터 장면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빈틈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 현재의 서사에 맞는 것, 들어온 정보, 이후에 믿게 된 것들로 채워지죠. 기억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건 재구성이 매끄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매끄럽다는 게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확신하는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대화, 어떤 순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요. 정말 그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하나요? 아니면 그 기억의 일부가 나중에 여러분이 덧붙인 것, 즉 그 후에 부여한 해석이나 감정이나 의미일 수도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A라면 기억이 정확하다고 확신하는 거고 B라면 이제 좀 불확실해진 거예요. 진심으로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는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대가를 치르는 실수를 하게 돼요. 기억이 재구성적이라는 걸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기억 자체를 아예 불신하는 거예요. 뇌가 기억을 다시 쓴다면 내가 기억하는 것 중 무엇을 믿을 수 있지? 라고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결론이에요. 올바른 결론은 더 미묘하고 더 유용해요. 문제는 기억이 스스로를 다시 쓴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목적 없이 같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반복해서 꺼낼 때, 즉 반추할 때 생겨요. 예일대학교의 수잔 놀렌 혹세마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발표한 반추에 관한 연구는 직관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부정적인 기억을 더 많이 되풀이할수록 감정적 강도는 더 높아지는 반면 사실적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최악의 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셈이에요. 고통은 날카롭게 유지되고 세부사항은 흐릿해지며 꺼낼 때마다 재공고화 창이 다시 열리기 때문에 기억을 단순히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봐 또는 계속 되짚어보면서 처리해봐라는 흔한 조언이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맥락 없이 반복적으로 꺼내는 건 기억을 치유하지 않아요. 사실은 흐트러지면서 감정적 강도는 강화되죠. 재공고화 창 안에서 뇌에게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해요. 다른 관점, 새로운 틀, 새로운 정보 같은 것들이요. 같은 루프를 다시 재생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실질적인 시사점이 있어요. 계속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면, 아직도 따끔하고 계속 되풀이되는 그 기억이 있다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질문은 이거예요. 매번 꺼낼 때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오고 있는가?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같은 장면을 같은 해석으로 반복 재생하고 있을 뿐이라면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 충실하게 그걸 재공고화하면서 매번 조금씩 더 왜곡되고 조금씩 더 강렬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리고 이 부분이 진정으로 해방감을 주는 부분인데 망각 자체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방향이 있거든요. 트리니티 대학교의 W. 리처드 워커와 동료들이 광범위하게 기록한 정서 퇴색 편향에 관한 연구는 감정적 기억이 비대칭적으로 퇴색된다는 걸 보여줘요. 기억에 붙어있는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반복 검증된 발견이에요.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주어지면, 즉 기억을 계속 꺼내지 않으면 힘든 경험에 붙어있는 고통은 진짜로 줄어들어요. 내버려두면 뇌는 안도 쪽으로 기울거든요. 연구자들이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밝히기 시작한 망각의 예상치 못한 인지적 이점도 있어요. 토론토 대학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과제에 관련 없는 세부 사항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한 사람들보다 그 과제에 대한 고차원적 추론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어요. 잘 잊어버리는 뇌는 실패하는 뇌가 아니라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법을 배운 뇌인 거예요. 망각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속에서 패턴 인식, 창의성, 판단력이 향상되는 거죠.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모아봅시다. 요약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요. 여러분은 과거에 믿을 만한 기록 보관소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뇌가 그 기록을 끊임없이 편집해온 사람이죠. 관련 없어 보이는 건 버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건 부드럽게 하고 나머지는 지금의 내가 된 모습에 맞게 조용히 업데이트하면서요. 그건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의 기억, 머릿속에 아직 살아있는 그 이야기의 버전, 그건 이미 재구성된 거예요. 이미 편집된 거죠. 그리고 계속 꺼내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뇌가 설계된 대로 감정적 강도를 퇴색시킬 공간을 주는 거예요. 뇌가 여러분을 과거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멈추는지 알았으니까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요. 진짜로 답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이 순간 어느 쪽이 더 사실처럼 느껴지나요? A.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데 자꾸 떠올라서 힘들다. B.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기억이 있는데 그걸 잃으면 나의 일부를 잃는 것 같다. 댓글에 A 또는 B만 남겨주세요. 설명 없어도 돼요. 하나하나 다 읽거든요. 이 에피소드가 자신의 기억을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반대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 왜 어떤 기억들은 잊혀지지 않을까요? 왜 트라우마는 다른 모든 것이 희미해진 후에도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도록 생생하고 날카롭게 남아있을까요? 그 답은 뇌의 완전히 다른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데 수백만 명이 조용히 겪고 있는 무언가를 설명해줘요. 그게 에피소드 2예요. 거기서 만나요.